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동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국민대학교의 대입 수시와 정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대학교는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으로 463명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국민 프론티어 학생부 종합 전형이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613명을 모집을 하고요.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323명을 모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로 이제 여기서 많이 모집이 되고, 특기자 전형으로 어학과 소프트웨어 전형에서 모집을 합니다. 물론 뭐 미술과 체육도 있지만 어찌됐건 제가 미술과 체육은 여기서 잘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일단 소프트웨어 전형은 15명을 모집을 하고, 어학특기자는 47명을 모집을 합니다. 어학특기자가 좀 특이한데요. 다른 것은 대부분 3배수를 1차에서 합격을 시키는데 여기서는 8배수로 먼저 모집을 합니다. 100%다 실기이고요. 마찬가지 소프트웨어 학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시에서는 가나 다군 전체에서 모집을 하고요. 가군에서는 331명을 모집을 하고, 시각 디자인과나 운송 디자인, 영상 디자인 요것은 이제 실기로 114명을 모집을 합니다. 정시 가군에서 그러니까 정시 나군에서도 일반 학과의 경우에 251명을 모집을 하고요. 정시 다군에서도 185명을 모집을 합니다. 물론 이제 실기 전형의 경우에는 별도로 따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민대학교의 주요 전형은 교과 성적 우수자와 국민 프론티어, 그 다음에 학교장 추천 전형, 이렇게 세 가지의 형태로 주로 모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 및 2개년 경쟁률과 입시 결과를 보면, 제일 센 곳이 수시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에서 내신 평균 등급이 1.7등급이네요. 빅데이터 경영 통계가 1.7등급, 국어국문학과가 2.2등급, 그 다음에 언론정보학부에 정보학부가 1.6등급, 그 다음에 광고홍보가 1.9등급. 더 높은 과가 있군요. 교육학과가 1.5등급 대의 교과 성적이 그 정도 나옵니다. 제일 낮은 학과가 2.5등급 대인데요. 내신 평균 등급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낮을 수 있습니다. 대신 낮지만 굉장히 낮은 건 아니다. 뭐 예를 들어 2.9도 되겠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대략 이제 평균이니까 물론 뭐 추합 따지다 보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만 대략 이 정도 선 정도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2.5등급 대가 주로 많고요. 1.1등급 대가 바이오의학과가 1.9등급 대입니다. 그 다음 1.8등급이 빅데이터 경영통계 자연계열에서 1.8등급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1.5에서 시작해서 2.5 사이인데 대부분은 2.23등급대에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의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뭐 경쟁률이 제일 센 데가 2020학년도에, 그러니까 작년이었죠. 발효 융합학과가 9대 1이었네요. 그 다음에 더 센 데가 국제통상학과가 9.8대 1이었습니다. 대부분은 뭐 3, 4대 1, 뭐 4, 5대 1이었는데 결국은 내신 등급이 사실은 경쟁률보다는 내신 등급이 더
더 중요하죠. 당연히 학생부 교과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를 정확히 이제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가 또 관건이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 전형 유형별 대표 전형 주요 특징 및 세부 사항을 좀 알아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에 아까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이라 그랬죠. 463명을 모집하는데 전형 방법은 학생부 교과 성적 100%로 인문 계열은 2개 영역 등급 합이 5 이내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자연계는 2개 영역 등급 합 6 이내. 그렇지만 이제 영어는 별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인문계는 국어와 수학, 가나 다 사탐과 과탐 2개 영역 등급 합 5 이내. 자연계는 국어, 수학, 과탐 중 2개 영역 등급 합 6 이내.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은 1학년과 그러니까 인문 1, 2, 3학년 공이 100%로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전체 평균으로 놓고 본다라는 거고요. 국어, 국영수, 탐의 교과 전 과목을 보는 거고요. 이게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이제 주요 특징이 언급되어 있는 게 이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은 국민 프론티어 전형으로 613명을 모집을 하는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3배수로 서류평가 100%로 선발을 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와 면접평가 30%를 적용을 해서 보게 됩니다. 수능 최저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는 323명을 모집을 하고요. 국민 프론티어보다는 학교장 추천서가 하나가 더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학생부 교과 성적 30%와 서류 70%입니다. 대부분은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이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 비해서는 내신이 조금 더 많이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부 교과 성적을 30%로 이제 못을 박아놓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적용하고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서류 및 면접 평가를 보면 국민대에서 내세우는 서류평가 방법은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소개서 등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자기주도성, 발전 가능성, 전공 잠재력, 학업 능력, 공동체 의식 및 협동 능력 등을 종합평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늘상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렇게 해놔도 기본적인 골격이 다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중에서 이제 여기 눈에 띄어서 제가 한마디 더 보충 말씀을 드리면 자기주도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이것은 서울대도 마찬가지고 어느 대학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제 자기주도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자기주도성이 두드러진다는 것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자기주도성에 해당하는 그런 문장들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자기주도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거죠. 이제 그렇지 않다면 예를 들어 리더십이라든지 예를 들어 학생회장을 했다든지 이런 것도 아무래도 이제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는 좀 자기주도성이 강하다고 보죠. 일반적으로. 그죠? 이런 측면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자기주도성이 어쨌든 매우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접평가에 있어서 요거 전에 이제 아까 공동체 의식 및 협동 능력이라는 부분은 여러 가지 면에서 나타나죠. 자율활동에서도 나타나고요. 창체활동에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 중에 창체활동을 보다 보면 일반 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잘 기록을 안 해주는 학교라거나 아니면 성적이 조금 처지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왜냐면 그 아이가 드러난 활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의다가 그냥 어떻게 보면 복붙한 것처럼 복사하다가 붙여넣기처럼 우리 학교에 어떤 활동을 했고 얘가 뭘 배웠다 이런 식으로 있는 것은
그 학생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다 똑같이 이제 복붙을 해놓은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사실 쓰기가 이제 굉장히 귀찮고 힘들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기도 한데, 중요한 사실은 그때도 선생님과 계속 소통해왔던 학생이거나, 그리고 적어도 그 동아리 활동이든 그 세특 활동에서 꾸준하게 그 선생님과 소통을 했고, 또 어느 정도 리더십을 발휘했고, 또 나름대로 면학 분위기 조성에도 힘을 썼고 이랬다면 당연히 기록이 좀 달리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이러다 보면 살짝 우리 아이가 좀 성격이 소극적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과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특성이라고 하는 그 전형의 특성이 가능한 한, 또 면접도 있는 거잖아요. 이 전형의 특성이. 그러니까 내가 말 못하니까 말을 안 한다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자꾸 주위의 학생과 소통하는 능력, 또 공동체의 뭔가 역량을 함께 발휘해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자율활동에 봐도 잘 드러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또 뭐 모둠 수업에서의 학생들을 도와준다든지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이런 협동 능력이죠. 또 뭐 체육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에서 어쨌든 드러나는 학생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뭐 학교에다 제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아이가 또 학교에서 가져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물론 뭐 그렇게 하지 말라고는 하지만 어찌됐건 이제 아이가 자기가 또 해왔던 것을 선생님이 잊을 수도 있는 거니까 충분히 뭐 보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늘상 선생님과 소통하는 게 먼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면접평가 요소에서는 자기주도성 및 도전정신, 전공적합성, 인성. 이 도전정신이라고 하니까 기억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처럼 아이가 소극적이거나 이런 경우에 또 말을 잘못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노력하는 학생을 원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도전정신이라는 것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즉 그러다가 1년, 2년, 3년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몸에 습관화돼서 내 몸에 붙잡혀 있는 상태가 되어질 거거든요. 하루하루 쌓아가다 보면. 처음엔 물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1년 내내 쌓아가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애가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어른들은. 그죠?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하는 말씀을 늘 드렸던 이유도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럼 도전정신은 뭐 다른 대학은 필요 없나요? 아닙니다. 거기에 기록이 안 돼 있어도 똑같이 평가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제 면접 시간은 이제 10분 내외니까 굉장히 이제 간단한, 또는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고 질문한다든지 내지는 이제 그 교수나 어쨌든 그 면접관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질문하게 되는데, 입학사정관이 직접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면접에서 이런 거 질문을 좀 던져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미리 체크해놨다가 그 항목을 가지고 이제 질문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시 수능 전형에서는 뭐 일단 뭐 성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활용 점수는 100분위로 평가한다는 거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 이제 수시 정시 전형 분석 및 지원 전략이 있는데요. 학생부 교과의 경우에 아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인문 계열 쪽은 영어는 아니고 국수탐에 두 과목이 3등, 3등에서 6등급을 맞춰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문 계열은 6등급인, 인문 계열은 5등급인 거고 자연 계열은 이제 6등급에
맞춰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그 국민대는 원래 이게 그 2020학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한 등급씩 더 강화가 된 거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문계 2개 영역 합이 6이었고 자연계는 2개 영역 합이 7 이내였었는데 올해는 인문계열은 5등급 그러니까 2개 합쳐서 합이 5인 거고 그 자연계의 경우에는 합이 6인 거고 이렇게 해서 한 등급씩 올라와 좀 더 강화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9학년 수시 모집에서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에 합격한 학생들의 학생부 반영교과 성적 평균 등급을 보면 교육학과가 1.5등급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미디어 전공 1.6등급, 빅데이터 경영통계 1.7등급, 광고홍보 전공, 국제통상학과, 경영학과 1.9등급, 행정학과 2등급, 사회학과 법학부 2.1등급, 가장 낮았던 모집 단위가 글로벌 한국어 전공과 중국 정경 전공으로 2.5등급이었다. 자연계에서는 빅데이터 통계가 1.8등급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바이오 의학 전공 1.9등급, 바이오 발효융합학과 2.2등급, 건축학과 임산생명공학과 2.1등급, 전자화학재료 전공 소프트웨어학과 학부 자동차공학과 식품공학과 2.2등급으로 높았으며 가장 낮았던 모집 단위가 에너지기계 전공과 건설시스템공학부로 2.5등급이었다라는 거죠. 물론 이 상태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부합한 학생들의 내신 평균 등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보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단계에서 3배수를 모집을 한다. 그 다음에 일괄 서류평가를 먼저 하고 1단계,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는 서류평가 100으로 하는 것이고 2단계에서는 서류평가의 1단계에서 그것을 70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면접에서 30점 이렇게 해서 선발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간에 있었던 내용들은 제가 이미 중간에 말하면서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추가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기소개서 문항은 1번하고 3번은 똑같고요. 4번 자율문항에서 전공 지원 동기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지원 분야의 진로 탐색을 위해 도전한 경험에 대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자 이내로 작성하는 문항 4번 문항이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주안점이 있는 거죠. 국민대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쨌든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는 거고 국민 프론티어 전형이 있는 거니까 면접에 내가 교과 성적이 우수하다라고 하면 학교장 추천 전형을 가는 게 더 유리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국민 프론티어 전형이 더 적합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면접까지도 자신이 있다면 당연히 국민 프론티어 전형으로 가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학교장 추천 전형은 면접이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장 추천 전형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30%가 교과 내신, 70%가 서류. 그러니까 학교생활 기록부를 본다는 의미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신 등급이 학생부 종합전형보다는 많이 높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자기소개서가 언급이 되었으니까 제가 한마디만 덧붙이면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예전에 강의를 갔는데 어떤 아빠가 막걸리를 잔뜩 사주시면서 집을 못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올라가야 된다고 뭐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잠을 잘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아빠가 이제 그런 줄은 몰랐는데 그 당시에 그 아이가 1학년이었어요.
한 2년이 지나고서 띄엄띄엄 가끔 1년에 한두 번씩, 아니, 두세 번씩 전화가 왔나요? 농협에 근무하고 계셨었는데, 그래서 뭐 잘 있냐고, 예, 잘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연락을 했던 아빠가 있는데, 어느 날, 이 아빠가 연락이 왔어요. 이 학교에도 연락을 해도 잘 안 알려주고, 뭣도 하고, 아니, 그럴 리가 있냐고, 누구누구 선생님이 지금 안 계시냐고 했더니, 있대요. 그래서, 그럼 그 선생님이 잘 알려주시겠죠? 그랬더니, 그래도 그 아니래. 뭐, 그러면서 어쨌든 해서 아이 서류도 봐주고, 또 뭐라고 하죠? 자기소개서도 몇 번을 수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보내면서. 그래서 하루는 궁금해서 너 면접 준비 어떻게 해? 라고 물어보니까, 주위 친구들 불러서 같이 서로 봐주고 있다고. 그래서 면접에 대한 얘기 몇 가지를 얘기를 해주었었는데요. 자기소개서를 쓸 때 매우 중요한 점은 늘상 제가 얘기하지만 진정성과 구체성이다. 그러니까 진정성이라고 하는 면과 구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깊이 생각해 보시면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매우 간단한 거죠. 뭐 진정성? 그래 뭐 애들이 뭐 대학 가는데 진정성이 없겠어? 당연히 있죠. 어떤 아이나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진정성은 매우 구체적이고 꿈이 자기 진로에 대한 그 신념이 굳은 아이인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아이들을 학교생활, 그러니까 자기소개를 쓰다 보면 한두 번에 나타난 아이도 있어요, 분명히. 물론 저한테 가져왔을 때 한두 번이지 그 아이는 실제로 몇 번씩 더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자기소개서를 쓸 때 그 아이의 깊이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소개서에서도 냉정한 의미에서 보면 학업 역량이나 전공 적합성이나 발전 가능성 같은 거를 다 엿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인성도 엿볼 수 있죠. 평가를 하든 안 하든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한두 번 고쳐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거에 대한 꿈이 간절하고 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읽는 사람이 빨려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그것을 매우 기술적으로만 써놔 있다? 이런 것은 금방 눈치챕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누가 대필을 해줬다? 그냥 대필로 했다면 별로 효과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이하고 대화를 하면서 글을 쓰게 했다라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럴 때 이제 진정성이나 이런 게 드러나 있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성과 구체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계속 새기면서 자기 가슴속이나 머릿속이나 새기면서 글을 써놓고 그 관점에서만 읽어본다면 그리고 그것을 한눈에 휙하니 읽어질 수 있는 내용으로만 작성되어 있다면 굳이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별도의 컨설팅이 필요한 건 아니다. 물론 제3자가 꼭 봐줘야 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쓰다 보면 굉장히 축소된 상태, 그러니까 매우 협소하게 글이 써져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것을 조금 넓혀줄 필요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는 너무 넓어서 정신 못 차릴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 전공 분야나 또 학업 역량이나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이 조금 드러나도록 좀 더 구체적으로 써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일반 전형의 경우에 보면 전체적으로 이 수능의 경우에는 어쨌든 성적으로 갔지만 아까 얘기했던 전체적인 기준에서 국민대 정도가 들어갈 만한 그런 점수나 어쨌든 뭐 성적으로 가는 거니까 사실은 달리 할 말은 없어요. 다만 국민대에서는 가나다군 전체가 모집을 한다. 또 하나는 물론 이제 국민대가 또 강점이 있는 뭐 시각 디자인 학과나 공간 디자인이나 이런 것은 1단계에서 수능 시험 70%, 학생부 교과 성적 30%로 해서 3배수를 선발한 다음에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60%와 기초 조형평가 30%, 사고력 평가 10%로 선발하고 금속공예학과, 도자공예학과는 1단계에서 수능 70%, 학생부 교과 성적 30%로 5배수를 선발한 다음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60% 더하기 기초 조형평가 30% 더하기 사고력평가 10%로 선발한다. 공업디자인학과와 의상디자인학과는 1단계에서 수능시험 70% 더하기 학생부 교과 성적 30%,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성적 20%, 학생부 교과 성적 30%로 3배수를 선발한 다음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60%, 기초 조형평가 40% 선발하고 입체 미술 전공은 수능시험 30%, 학생부 교과 성적 20%, 실기 50%, 회화 전공은 수능시험 30%, 학생부 교과 성적 20%, 실기고사 50%, 음악학부는 1단계에서 실기고사 100%로 8배수를 선발한 다음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80%, 수능시험 10%, 학생부 교과 성적 10%, 스포츠교육, 스포츠건강재활, 스포츠산업레저는 수능시험 40%, 학생부 교과 20%, 실기고사 40%로 선발한다. 수능시험 영역별 반영 비율은 인문계 모집 단위가 30%, 수학 가나영 20%, 영어 20%, 사회 과학탐구 30%로 반영하고 자연계 모집 단위는 국어 20%, 수학 가나영 30%, 영어 20%, 과학탐구 30%로 반영한다. 예체능계에서는 음악학부가 33.3%, 음악학부가 국어 50%, 영어 50%, 조형대학, 스포츠산업레저, 입체미술 전공은 국어 33.3, 영어 33.3, 사회, 과학탐구 33.3, 스포츠건강재활학과는 국어 30, 영어 50, 사회과학탐구 20%로 반영한다. 탐구 영역은 두 과목을 반영하며 활용 점수는 100분위를 활용한다. 점수하여 반영하는 영어 영역은 1등급 100점, 2등급 98점, 3등급 95점, 4등급 90점 이렇게 넘어간다라는 거. 한국사 영역은 감점으로 반영을 하는데 1, 4등급은 1에서 4등급까지는 감점을 하지 않고 5등급에서 마이너스 0.2점, 6등급에서 마이너스 0.4점 이렇게 감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그 국민대학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다른 대학 거를 찾아보는데 일단 제가 이렇게 서류평가나 또는 대학들에서 나와 있는 어떤 내용을 보면 그걸 가지고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좀 저도 모르게 내밀한 얘기도 할 수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보다 보면. 그러니까 잘 활용을 하셔서 꼭 대학에 합격하는 또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는 또 오늘은 제가 국민대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국민대학교 총장이 지금 누군지 모르겠네. 전에는 이렇게 페이스북에서 왔다리 갔다리 얘기도 하고 그랬던 분이셨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이후에 대학을 잘 방문 안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